도파민 회로 논리만 따르면 장기 연애를 가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심심해지고 더 동기부여를 못 받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10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하는데도 일상에서 도파민 자극을 아내한테 나름 얻거든요. 그 이유는 이 대뇌 피질이 관여한다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는 화학 물질을 말하는 건데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예요. 신경 전달 물질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친구는 굉장히 특이하게 뇌에서만 분비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뇌에 어떤 특정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그리고 보상, 이 두 가지를 담당을 해요. 뇌에 있는 위상핵이라고 하는 부위가 이제 센터인데 거기서 대뇌 피질로 전두엽 쪽으로 도파민 회로가 쭉 뻗어 있어요. 여기로 이제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 라고 명령을 내리고 싶을 때 도파민이 분비가 쫙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오늘 연애를 얘기하니까 내가 저 여자랑 저 남자랑 뭔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그러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가서 말 걸어봐, 뭔가 잘 보여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귀찮은 활동인데도 하고 싶게끔 만들어요. 도파민 회로가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도파민 회로의 특징 두 번째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보상 회로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상 회로가 언제 심하게 강화되냐인데, 첫 번째, 기대보다 자극이 클 때, 두 번째, 그 도파민 회로가 자극이 되기까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적을 때예요. 예를 들면 마약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1년을 노력해서 취업을 하거나 대학에 붙었을 때 마약 했을 때와 굉장히 비슷한 쾌락을 느끼게 됩니다. 마약처럼 중독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1년을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팔에 한 번만 꼽으면 거기에 준하는 쾌락을 얻는다. 그러면 이 도파민 시스템에 교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독성이 점점 심해져요. 우리 뇌에는 자극과 반응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본능이 있어요.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예쁜 여자를 만나거나 완전 매력적인 남자를 만나거나 이랬을 때 마냥 기분이 좋게 냅두지 않아요. 우리 뇌는 어떻게 하냐, 쾌락이 너무 많으면 고통을 더 잘 느끼게 밸런스를 조절을 해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이 남자랑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아, 제가 나한테 웃어주기만 해도 좋아 했는데 1년 지난 장기 커플 여러분들 솔직히 이제 그런 감정 없잖아요. 그게 우리 뇌가 도파민 회로가 적응한 거예요. 쾌락에 더 둔감해지고 고통에 더 민감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깊은 관계가 됐지만 더 고통을 많이 느끼고 더 보상을 못 느끼는 회로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파민 중독 회로와 비슷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도파민 회로 논리만 따르면 장기 연애를 가면 무조건 더 쾌락에 둔감해지고 점점 더 심심해지고 더 동기부여를 못 받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커플은 장기 연애를 못하고 결혼을 하면 이혼을 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를 유머로 알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10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하는데도 일상에서 도파민 자극을 아내한테 나름 얻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뇌 피질이 관여하잖아요. 우리들의 생각이 관여한단 말이에요. 이 대뇌 피질이 관여한다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도파민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뇌 피질은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반응으로 나오는 여러분 감정이 달라지고 이 도파민 뇌 회로가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 커플로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에 따라서 도파민은 다른 보상 체계를 여러분 뇌에다가 줄 거예요. 너무 예쁜 여자가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 여러분들이 예쁜 여자를 만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잘못된 거는 여러분들이 요행으로 얻은 기회를 뇌가 착각을 해서 다음번에도 요행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소개팅을 그 정도 예쁜 여자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소개팅을 나가요. 흔히 말하는 주제 모르고 꼴값 떠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도파민 회로는 처음에는 잘해주지 않는 여자한테 내가 오랜 노력을 기울이려는 동기부여가 됐는데, 완전 예쁜 여자가 나한테 잘해준 경험을 한 번 겪고 나면 웬만큼 예쁘지 않으면 여러분 동기부여가 안 돼요. 이제 진짜 예뻐야 뭔가 잘해주고 싶어져요. 도파민 회로에는 반대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보다 적은 자극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로 상태가 아니라 도파민이 아래로 곤두박질 쳐요. 여러분은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가 안 나왔네, 괜찮아가 아니라 예쁜 여자 안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돼요. 예쁜 사람을 골라서 소개팅을 하고 싶고
뭐 소개팅보다는 당연히 헌팅이 좋고 길거리에서 번따하는 게 좋고 내가 더 적은 노력을 가지고 굉장히 큰 자극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거 경험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인지는 하는 게 좋아요. 사람의 뇌에 굉장히 무서운 본능 중에 하나가 뇌 가소성이라는 게 있는데 뇌는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뇌에 어떤 자극을 줬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잘 바뀝니다. 이게 호모사피엔스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현대사회에선 단점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쾌락에 빠졌냐에 따라서 뇌가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합니다. 도파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정 조절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큰 자극을 얻는 거에 본의 아니게 노출이 많이 되면 이걸 조절하는 전전두엽에 있는 대뇌피질이 굉장히 발달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헌팅에 계속 탐닉하고 빠지고 계속 그 자극을 쫓게 되면 여러분 뇌는 단순히 내가 그걸 머리로 생각으로 좋아한다를 넘어서서 남들보다 더 큰 자극을 쫓지 않으면 행복감을 찾기 어려운 뇌 상태로 계속 빠져들게 돼요. 네, 오늘은 도파민과 연애에 관련된 컨텐츠로 준비를 해봤는데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또 댓글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닥터이티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이티였습니다.